교수님 보셨을 때는 SEC가 앞으로는 좀 어떤 기조로 크립토 업계들을 조금 바라볼 것이다라고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전체 리더도 바뀌고 트럼프 2.0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아마 층크립토에 대한 아마 규제는 하겠죠. 규제와 진행이 이제 밸런스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규제 위주지만 미국 SEC는 층크립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규제를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이번에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보면 기조 자체는 우리가 층크립토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탕감이나 그런 걸 위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SEC가 아마 이번 처리하고 나서 아마 그 이후로 많은 소송들이 있잖아요. 뭐 코인베스도 있고 그래서 언적적 어떤 파트에서 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리플은 포기하고 뭐 코인베이스의 소송에 집중할게 뭐 그런 뭐 약간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SEC 관계자는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층크립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으로 그리고 증권에 대한 규제에 대한 좀 원래 다 규제 다 SEC가 발표했잖아요. 이건 다 증권형이야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마 정말 과도하게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규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밸런스 있게 좀 뭐 리플 취한 것처럼 좀 취하되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래서 SEC와 CFTC가 이제 뭐 증권은 SEC, 상품은 CFTC잖아요. 그런 규제 전체 틀이 가이드라인이 잡혀진 상태라서 아마 SEC에 대한 부분들은 증권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좀 유연하게 기존 정권과 플렉시블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SEC의 기조들 우리가 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난 대목은 리플 쪽에 관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해서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소송에 조금 더 가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제기했었던 소송들을 하나 둘씩 철회하거나 또 중지시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그 SEC 의장으로 지명됐었던 폴 애킨스가 이제 또 의장직에 앉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이후에 또 SEC의 방향성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XRP 같은 경우에는 2.4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을 나타내면서 일주일 기준으로는 3% 가량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자, 앞으로의 가격 변동성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당장 이번에 철회됐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이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리플 자체에 대한 사업적인 성과에 관련돼 있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당장은 뭐 소송 취하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연장이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리플이 얼마나 기존 사업을 잘 확장해 나가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보면 제가 계속 아주 투자 전문 쪽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리플 XRP가 사업을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장 본질적인 가격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다고 보여지고 시장에. 그래서 아마 당장 이 투자자분들 최대됐으니까 바로 확 올라가겠지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앵커님도 지금 예상보다는 일단 그런 단서를 붙인 것 같으신데 아마 단기적인 급등은 당연히 취하되면 당연히 좋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또 다시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XRP 리플의 사업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 그리고 리플에 관한 방향성들을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전략 잡으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XRP가 거래가 안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XRP 거래가 안 됐던 거래소들이 다시금 XRP를 거래 재개를 시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취하됐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쪽에서는 뭐 어차피 미국 중심이 그 기업인 거니까 당연히 취하됐던 거에서 아마 이번에 그 소송이 취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봐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에 대한 전체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상장을 다시 안 할 취하게 됐기 때문에 취하가 됐었던 시작점이기 때문에 취하됐고 그 다음에 다시 상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미국 내에서 거래가 시작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투자적인 관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근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XRP 소송 철회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SEC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힘 있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하는 거고 뭐 굳이 그렇네요.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 제기를 했던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철회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제 밝힐 리는 사실 없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쨌든 이제 소송 철회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리플의 미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플이 최근에도 그렇고 이제 기업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플의 앞으로의 전망에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까요? 네, 이미 약간 날개를 달겠죠. 사실은 파트너십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뭐 소송 중인 우리나라도 마치 저 생각해 보면 파트너십 맺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트너십 하고 싶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취하됐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결정이 됐다고 하시면 그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리플렛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금융권에서 파트너십 원래 많이 했었고 앞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속화돼서 리플이 갖고 있는 뭐 전체 디지털 금융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자산의 뱅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 그래서 관점에서 아마 디파이나 NFT나 마치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가져가려는 갖고 있는 하나의 비전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파트너십을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 영향을 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확장을 시켜서 파트너십도 확장시키고 아마 좀 더 그런 거는 강하게 더 모멘텀을 더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또 기업들과의 협업의 모멘텀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리플이 소송을 철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업들과의 협업 자체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적인 부분들의 가능성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RP가 CBDC 프로젝트랑 협업할 가능성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CBDC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진 않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조금 더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리플을 채택할 가능성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은 리플이 그런 말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쪽하고 다르게 또 CBDC는 또 워낙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도 하고 그래서 리플이 갖고 있는 크로스오버한 관점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기조 자체가 CBDC 하지 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게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근데 CBDC하고 근데 만약에 한다, CBDC 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저도 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홀세일 CBDC나 뭐 리테일 CBDC 관점 여러 가지 봤을 때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하고 매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CBDC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퍼미션드 블록체인 관점인 베이스로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또 달리 미국은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리플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봤을 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렇는데 리플이 갖고 있는 영역을 받고 갖고 있는 CBDC 이제 미국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만약 CBDC를 했을 때 리플하고 협력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아니면 얼라이언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